자, 오늘은 오후에 25쪽입니다. 25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앞쪽에 있는 법은요, 우리 요거 빨리 끝내고 한번 할 건데, 또 시간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또 영상 올라가는 거 확인하시고, 자, 어디 한번 해보세요. 자, 단락 나눠볼게요. 이제 과학 지문 한번 해보자. 과학 지문. 이것도 왠지 만만할 것 같지 않냐? 자, 일단 첫 번째, 알고 갈 게 하나 있어요. 문과생이었던 이과생이었던 간에 둘 다 싫어하는 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요 과학 기술 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이나 기술 파트는요, 이 파트는 표시가 좀 나요. 어떤 표시가 나냐면 어렵지만 또 문제 푸는 단서가 처음부터 나와요. 그래서 1단락에는요, 1단락에 첫 번째 단락이죠. 여기에서는 중요 소재가 노출됩니다. 중요 소재가 노출돼요. 그러면 중요 소재가 뭔데요? 이게 뭐야? 소재 중에 대장? 제재죠? 항상 제재가 나옵니다. 제재. 이것이 연예인 제재 말고 제재가 나오는데 요것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원리와 방법을 얘기합니다.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는 게 이쪽 글이야. 그럼 얘 봐봐. 그냥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뭐 항암제는 하고서 시작했죠. 이거 지금 항암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해해야 할 부분은 어디냐면 항암제의 개념 정도를 내가 파악해야겠구나. 원리 방법을 알아야겠구나.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 원리와 방법이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이게 제시문. 우리 있는 제시문이야. 그럼 여러분이 출제자야. 그러면 제시문을 정확히 읽었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거 아니냐? 그건 어디로 나와? 이거는요, 바로 적용하는 문제는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문제로 출제합니다. 이 원리 방법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 물어볼 거 아니야? 그건 어디야? 얘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넘겨보시니까 문제 몇 번이 그거겠어? 넘겨봐, 오빠 넘겨봐. 20번 문제가 적용 문제겠죠. 무슨 말이겠죠? 자, 좋아. 자, 단락 표시 한번 해볼게요. 단락 표시 1, 2, 3, 4 단락 표시합니다. 지금 몇 단락일까요? 하나, 둘, 셋, 네 단락, 다섯 단락이네. 다섯 단락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보이지? 그죠?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는 거 문제로 독립한다는 거잖아. 그때 슬쩍 넘겨. 문제가 어떻게 생겼나 슬쩍 확인. 19번에 봤더니 기역, 디귿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 그 세 개의 공통점과 차이점 찾는 거야. 근데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인 평가원은 공통점 별로 재미없어요. 뭘 좋아하냐면 차이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지금 생김새 가만히 봤더니 기역에 있는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첫 번째 단락이죠. 그러니까 기역에 대한 정보는 1번 단락. 니은에 대한 정보는 어디 있어? 3번 단락, 그죠? 그 다음에 디귿의 단락은 4번 단락, 이렇게 있겠지, 그죠? 한번 출발해볼게요. 자, 1번 단락, 여러분이 한번 출발해볼게요. 빨리 하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해줍니다. 주어, 소서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출발! 어디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이 한 거랑 비교 한번 해봐. 연필로 여러분은 했고요. 이번에는 파란색 볼펜으로 제가 한 거 한번 따라서 해보고 정확하게 일치할 수는 없지만 비슷하면 됩니다. 비슷하면 돼요. 일치할 필요는 없어. 정확하게
자, 어디 해보자.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그러면 얘는 항암제에 대해서 설명이겠네. 그죠? 요거 이렇게 읽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암 치료에 사용되는 항암제니까 이 항암제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러면 암 치료에 사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항암제구나. 이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지금 항암제를 설명하나 봐. 세포독성 항암제와 표적 항암제로 나누어진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구성 요소가 나오면 이렇게 가볍게 치죠. 세포 독성 항암제, 표적 항암제 이렇게 가볍게 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구성 요소가 나오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예를 들어서 이 자체로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아. 이런 거.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어 있다. 배로 구분된다. 뭐 이런 말이 있다고 쳐볼게요. 그럼 우리가 글을 읽을 때 곤충은 주어고 머리, 가슴, 배로 구성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가볍게 하라고요. 외우려고 들지 마.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언제 시험에 나오냐? 이 구성 요소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나오면 이게 출제 요소입니다. 이때 출제 요소야. 출제 요소.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면 곤충은 머리, 가슴, 배로는 구분된다 하고 나서 이 뒤쪽에서 그래서 머리는 하면서 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출제 요소니까 까맣게 칠할 거야. 그 다음 어디가 가다 보면 가슴은 막 얘기할 거야. 그러면 여기가 출제 요소니까 이때 치는 거야. 어딘가 보면 또 배는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럼 이때 이렇게 치면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그렇게 두 개가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항암제는 A와 B가 있구나 이렇게 기억이니까 문제가 나온 거야. 파거시기는 이것도 파클리 탁셀 이거 외우려고 들지 마. 그러는 순간 우리가 앞으로 읽었던 거 다 헷갈려요. 그냥 거시기 또는 파거시기 그냥 해버려. 파거시기가 같은 거니까 뭔가 같은가 봐.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때 시험 요소인 거 아시죠? 자, 우리가 구성 요소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A와 B가 있는데 A는 이렇게 나왔죠? 이때 출제 요소겠죠? 두 개니까 차이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자. 세포 독성 항암제와 어딘가에는 표적 항암제가 있겠죠? 여기 있네. 표적 항암제로 읽는다.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이제 출제 요소죠. 그러니까 우리는 평가원이 좋아하는 건 차이점이라고 그랬죠. 읽어가면서 차이점을 잡아내야 돼. 일단 차이점을 잡기 전에 세포 독성 항암제가 뭔지 알아야 뒤쪽에 가서 차이점을 잡을 거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세포 독성 항암제는 뭐냐면요. 뭔가를 방해하고요. 그 다음에 증식하지 못하게 하고요. 뭔가 이르게 한답니다. 왜? 뭘 방해? 세포 분열을 방해하는군요. 그래서 결국은 세포가 증식하지 못하고 결국 사멸에 이르러 죽어버리는군요. 세포 독성 항암제 얘기를 하네. 세포 독성 항암제는 세포 분열을 방해하나 봐. 그래서 더 이상 크지 못하니까, 증식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사멸, 죽어버린대요. 알겠어. 그러므로는 인과관계죠. 그러면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앞에가 원인이죠. 원인. 그래서 뭐냐면 세포가 증식 여기가 원인이죠. 세포 분열을 방해하고 세포가 증식하지 결국 못하고 사멸에 이르는 거죠. 이게 원인이야. 사멸에 이르기 때문에 세포 독성 항암제는 이놈은요. 암세포뿐 아니라 평가원이 좋아하는 패턴 두 번째 2번입니다. A뿐만 아니라 B라는 패턴이 잘 나와요.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A하고 뿐만 아니라면 이렇게 플러스를 커다랗게 해줄 겁니다. 그죠? 이건 언제 쓰는 거냐면 이 말은 A도 되고 B도 된다잖아. 근데 이제 평가원에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면 A만 된다. 자꾸 이렇게 우길 겁니다. B만 된다. 그럼 틀린 말이지. 이 말은 A도 되고 B도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요 B를 반드시 찾으러 가야 합니다. B를. 왜냐면 시험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 A만 된다고 자꾸 약 올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B도 된다는 걸 찾아내야 돼. 그럼 이런 식이죠. 자,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기존의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면 여기죠. 여기에 많이 생겼던 거야. 뿐만 아니라의 경우에 따라서는 요거 빼도 상관없죠. 보조사니까. 암세포가 A겠지. 그죠? A뿐만 아니라 뭐? 빨리 찾아. 뭐야? 요거겠죠. 정상세포. 얘겠죠. 얘가 B겠죠. 그러니까 암세포뿐 아니라 암세포, 정상세포, 빈번하게 세포라는 세 종류도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세포도 손상시키는군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포 독성 항암제는 암세포를 손상시키고 정상세포도 손상시키는 거죠. A도 되고 B도 되는 거니까 암세포도 죽이면서 정상세포도 같이 죽여. 다 죽여. 그 세포 독성 항암제, 내가 무슨 암이 걸렸어. 세포 독성 항암제를 넣으면 그 암세포도 죽지만 그 옆에 정상세포도 죽으니까 이건 치명적이다 이거. 잘 풀지 못하겠다. 이러한 건 뭐냐면 여기 암세포도 죽이고 그 다음에 정상세포도 죽이는 세포 독성 항암제의 부작용은 이게 부작용이구나. 부작용이라면 정상세포를 죽이는 거. 이 약제의 사용을 꺼린답니다. 그렇겠죠. 암세포 잡으려는데 정상인도 잡아버리니까. 반면에 표적 항암제는 이제 차이를 잡아내야죠.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작용한답니다. 차이점 완벽하게 찾았다. 그죠? 세포 독성 항암제는 결국 제 차이점의 포인트는 얘는 암세포뿐 아니라 정상세포도 손상시키는 게 포인트였죠. 이게 포인트였죠. 그죠? 그러면 표적 항암제는 뭐냐면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내가 원하는 암세포만 죽이는 게 포인트였네. 됐냐? 자, 그러면 얘를 좀 구조들을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항암제라는 게 있어요. 항암제. 그런데 항암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세포 독성 항암제와 그 다음에 표적 항암제로 나눠진대. 표적 항암제. 그래서 그 세포 독성 항암제가 거식이 같은 세포 독성 항암제니까 얘가 기억이 여기 달린 거네. 맞냐?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험 문제 풀 거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의 차이점을 찾을 거잖아. 기억의 위치는 여기 있었습니다. 됐냐? 자, 두 번째 단락 출발해 볼게요. 두 번째 단락 출발. 자, 됐냐? 자, 됐어? 됐죠? 자, 그 다음 암세포에서는 했습니다. 이렇게 뭐뭐에서는 했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일정한 패턴인데 어떻게 슬라이드는 요거 정리되어 있어서 올렸을게요. 요 에서는 이게 나오면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얘가 일종의 설명 대상이라고 그랬죠? 설명 대상이거나 일종의 화제라고 그랬어요. 화제.
그러니까 저거 그냥 지워버리고 뭐라고 읽으면 돼. 이게 일종의 주어 같은 거야. 또 지우고 A는 이렇게 읽으라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읽는 거야? 암세포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암세포는. 자, 암세포는 자, 변형된 유전자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변형된 유전자가 있나 봐. 자, 만들어낸 비정상적 단백질이 비정상적인 단백질? 비정상적인 단백질은 뭐냐면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어낸 비정상적 단백질이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비정상적 단백질이 이거겠죠. 세포 분열을 위한 A 위한 B니까 그거 뭐야? 자, 우리가 A 위한 B 하면 요 A가 뭐라고 했어? A가 목적이죠. A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B라는 방법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위한을 기점으로 왼쪽이 바로 뭐냐면 세포 분열이 목적이겠죠. 그죠? 얘가 세포 분열을 위해서 방법은 뭐냐면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하는군요. 이게 방법입니다. 누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뭐 할 거냐면 세포 분열하려고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한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 과다한 세포 증식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변형된 유전자가 생겼어, 우리 몸에. 그러더니 얘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요. 그러더니 어떻게 써? 야, 무슨 일이 생겼다. 비정상 단백질을 만들자. 500개, 10,000개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러면 다시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아싸, 중요한 게 나왔다 또. 종양으로 자라려면 자, 여기다 써야겠다. 자, 우리가 가정이나 전제사항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계속 물결을 쳤습니다. 물결을. 자, 왜냐면 얘들이 시험 문제 출제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가정 전제를 쓰는 경우는 평가원이 새로운 정보를 주고 싶은 거야. 새로운 정보를 추가하거나 뭐 제공하고 싶은 거야. 그죠? 첫 번째는 새로운 정보를 주는지 확인. 두 번째, 뭐니 해도 중요한 건 선후관계를 다시 짚어주고 싶은 겁니다. 선후관계는 먼저와 후죠. 좀 더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순서 차례 좀 잘 봐야 한다. 야, 순서 차례 잘 체크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저놈이 나오면 순서 차례를 얼른 체크하러 가야 합니다. 한번 체크해 볼게요.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려면, 그죠? 그러면, 자, 말하면 뭐 하냐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이것이 필수적이래요. 그러면 새로운 혈관 생성이 필수적이라고 그랬네. 그죠? 얘는 어디냐면 종양 속으로 연결되는 게. 그러면 어디가 1번이겠어? 새로운 혈관 형성이 1번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뭐겠어? 그게 이제 뭐야? 암세포가 종양으로 자라는 게 두 번째겠죠. 선후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종양으로 자라려면 새로운 혈관 생성이 필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새로운 혈관 생성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종양이겠죠. 순서 차례 나왔으니까 좀 더 위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그죠? 새로운 혈관이 되려면, 그죠? 그럼 어떻게 써? 일단 암세포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여기서부터 가면 되겠지? 일단 뭐가 있어야 돼? 변형된 유전자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얘가 어떻게 써?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면 얘가 어떻게 써? 과도한 세포 증식, 과다한 세포 증식이 일어나겠죠? 이게 3번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그러면 세포 증식이 일어난 뒤 새로운 혈관이 연결되면 다섯 번째 종양으로 자라겠죠. 맞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순서 차례 체크해달라는 거야.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제가 나오면 그때 순서 차례를 한번 짚고 가라는 얘기야. 그죠? 저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전제 나올 때만 하는 거야. 아무 때나 다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가정 전제가 나오면 순서와 차례를 묻고 싶은 거거든요. 자, 들어갑니다. 필수적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은 반드시 이런 얘기겠죠? 반드시. 결국 저렇게 극단적인 뭐뭐만 이게 최고다, 이게 최저다 이런 말을 쓰는 건 뭐야? 그게 선택지, 문제 풀다 보면 선택지에서 활용될 겁니다. 저것도 선택지에 활용될 거야.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필수적이래. 그 말은 새로운 혈관의 생성이 없다면 종양으로 자란다, 못 자란다? 못 자란다죠.
표적항암제는 이렇게 하고 있었죠. 표적항암제 이거였죠.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종양이 자라는 과정에서 자라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 개입하냐 따라. A 따라 B니까 앞에가 원인이잖아. 어느 단계에 개입하냐에 따라 여기가 원인이죠. 그러니까 표적항암제는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으로 자라는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거야. 그게 뭐냐면 암세포가 증식하고 종양이 자라는 과정이 뭐냐면 이거. 변형된 유전자가 생겼어, 우리 몸에. 그러다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생겼어요. 그죠? 변형된 유전자가 만들었단 말이야. 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갑자기 막 세포 증식을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써요? 암세포가 되고, 암세포가 어떻게 해서 새로운 혈관 생성을 연결해서 종양으로 자랐죠. 요 단계. 요 1, 2, 3, 4, 5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뭐야? 요 과정이 1에서 5 과정이죠. 그 중에서 어느 쪽에 개입하냐에 따라서 두 개가 또 있대. 엄마? 또 두 개네? 그럼 나누자. 자, 신호전달 억제제와 왜 나누냐면 바로 뒤에 보면 이걸 따로따로 설명합니다. 신생혈관 억제제로 나눠지는구나. 이렇게 나눠지네. 그러면 다시 일로 가서 표적항암제가 있는데 이 표적항암제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눈 거야. 뭐였냐면 신호전달 억제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신생혈관 억제제가 있는 거네. 그렇다면 신호전달 억제제는 어떻게 써? 얘가 여기 신호전달 과정을 억제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한번 예측하면 어떻게 써? 신호전달 과정은 이쪽을 공격하겠구나. 그죠? 얘가 이쪽을 공격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신생혈관 억제제라니까 이놈은 이쪽을 공격하겠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하는 거니까 새로운 혈관을 못 만들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신호 전달을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해서 과다한 세포 증식이 없겠지. 그러면 그 뒤에 종양으로 혈관도 생성이 안 되고 종양으로 자랄 수 없겠지. 그죠? 그 다음에 신생혈관 억제제도 과도한 세포 증식이 일어났다고 치자 이거야. 그죠? 하지만 얘네들은 새로운 혈관이 필수적이니까 새로운 혈관을 연결하지 못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해서 우리 몸은 종양이 생기지 않겠네. 그죠? 자, 출발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단락인데 세 번째 단락 출발. 야, 연필로 자신있게 틀리면 어때? 지금 연습하는 과정인데 자꾸 틀려야지.
자, 됐어요? 또 한번 볼게요. 다시 파란색 볼펜으로 옮겨서 여러분이 했던 거랑 비교하는 거야. 때로는 해석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럼 파란색 올리면서 이놈은 이렇게 해석했네. 이렇게 자꾸 확인하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연습하는 단계니까 틀리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자, 신호전달 억제제는 우리가 아까 요거 또 차이를 둬서 읽었어야 되죠. 신호전달 억제제, 즉 표적 항암제 중에서 신호전달 억제제는 이렇게 읽은 거야. 자,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 중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했대요. 특정 단계의 진행을 방해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신호전달 억제제니까 신호전달하는 곳에 특정한 지역을 억제시켜버린대요. 그래, 그럼 특정한 지역은 어디야? 신호전달 경로는요, 암의 종류에 따라, 뭐뭐에 따라니까 인과관계니까 암의 종류 때문이죠. 여기가 원인이죠. 암의 종류에 따라 달라요, 결과는. 그러니까 암이 A암인지 B암인지에 따라서 그 신호 전달하는 루트가 좀 다른가 봐. 뭐 예를 들어서 A암이 있다고 칠게요. A암이 있으면 뭐 신호 전달 과정이 뭐 이렇게 된다고 치고, 그 다음에 B암이 있다라면 이 암은 신호 전달 과정이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얘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A암을 죽이고 싶어 하면 요 노란색 과정 중에서 하나를 꽝 끊어버려야겠죠. B암을 죽이고 싶으면 요 빨간색 과정에서 하나를 꽝 지워야겠죠.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신호전달 억제제는 이놈은 특정한 암에만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한 암에만 있군요. 그죠? 내가 만약에 이 지점을 내가 꽝 전달 과정을 막았어. 그러면 A는 죽지만 신호 전달이 안 되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신호 전달이 되죠. 그러니까 특정 암에만 효과가 있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 그냥 거시기 치료제인 이렇게 하라고 해서 거시기 치료제인 니은은 그 예입니다. 그러면 니은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니은이 바로 어디? 신호전달 억제제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다음 만성 거시기는 골수의 조혈 모세포가 어디에서 혈구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혈행압이랍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 말들이 필요하면 골수가 뭔지, 조혈 모세포가 뭔지 구분하지 말라고 필요하면 뒤에서 설명해 줄 거야. 골수가 뭐냐면, 조혈 모세포가 뭐냐면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설명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리를 싸맬 필요는 없어. 혈행합니다. 그냥 넘어가죠. 거시기 환자의 95% 정도는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 95% 정도는 조혈 모세포의 염색체에서 돌연변이 유전자가 생성돼요. 아니 들어본 거다. 돌연변이 유전자가 형성되어 변형된 연태 효소인 거시기 단백질을 만듭니다. 그러면 변형된 거시기 단백질을 만들어낸대요. 이거 아까 앞에서 봤어. 2번 달라해 보시면 변형된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어서 이놈이 과다한 세포 증식을 한다고 그랬지. 그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 변형된 유전자가 이놈이 뭐야? 돌연변이 얘가 변형된 유전자죠. 그 말을 살짝 바꿔 쓴 겁니다. 그걸 돌연변이 유전자라고 쓴 거야. 그 돌연변이 유전자, 변형된 유전자가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만들죠. 이놈이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뭐야? 비정상적 단백질에 해당되는 게 이놈이구나. 그러니까 이놈 나쁜 놈이구나. 그죠? 이놈이 뭐 하는 거야?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해서 그 다음에 세포 증식을 하는 놈이네. 이 나쁜 놈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자, 이 니은이라는 놈은 뭘 죽여버리는 거야? 이 니은이라는 건 비거시기, BCR, 이름도 더럽네.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서 얘를 사멸시키는 거죠. 그죠? 죽여버리는 거네. 그죠? 얘가 나쁜 놈이구나. 이거 나쁜 놈. 비거시기가. 이 요소는 비거시기는 암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전달 과정을 신호전달 과정을 활성화한다. 신호전달 과정을 활성화하여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놈이네.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야 되는구나. 그죠? 이러한 원리에 적용하여 비거시기 단백질에 달라붙어 여기에 달라붙어 그것의 작용을 방해한답니다. 그게 뭔데? 이런 이마탄입이래요. 그죠? 그것의 작용은 뭐냐면
암세포, 이거 뭐야? 그것의 작용이, 그것이 뭐야? 그것이, 요거가 있죠, 요거. 신호 전달 과정을 활성화하는 요거겠죠? 그러니까 신호 전달 과정을 활성화하는 그것을 차단시키는 겁니다. 저놈이 바로 뭐냐면 신호 전달 과정을 왜곡해서 과도한 세포 증식을 일으킨 놈이잖아.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니은이라는 놈은 비거시기를 차단하는 거네. 그죠? 됐네. 자, 그 다음 단락이 몇 번째 단락이면 네 번째 단락입니다. 이쪽 설명하겠지? 그런가? 그러네, 맞네. 신생혈관 억제제는 하네요. 자, 출발해볼게요. 네 번째 단락, 출발. 그러네. 잘 읽고 있어. 자, 내가 볼게. 여러분한 거랑 또 비교. 신생혈관 억제제는 이렇게 읽어야겠지? 그죠? 아까 우리는 신호전달 억제제를 읽었으니까 신생혈관 억제제. 얘는요. 자, 암세포가 새로운 혈관을 생성하는 것을 방해. 그렇겠죠? 자, 새로운 혈관이 있어야 종양으로 자란다고 그랬죠. 저게 필수적이라고 그랬잖아. 암세포가 증식하여 종양이 되고 그 종양이 자라려면 이번에 종양이 되고 그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해야 돼.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꼭 뭐라? 계속 공급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 중간에 끊기면 죽는다는 얘기죠. 가정 전제 나왔으니까 빨리 어떻게 해서 순서 차례 잡으러 가야죠. 그죠? 그러면 봐라. 암세포가 증식해야 한대요. 종양이 되고 1번, 2번 종양이 되고 종양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서 산소 영양분이 계속 공급이 3번이었죠. 3번. 이게 이제 순서가 있죠. 근데 그 종양이 이제 암세포가 증식해요. 종양이 되고 종양이 좀 자랐어. 산소 영양분 먹어서 자랐단 말이야. 근데 그게 종양이 계속 자라려면 다시네. 아까는 종양이 자라는 거야. 근데 그게 계속 자라는 거죠. 요번에는 계속 자라려면 어떻게 한다? 종양에 인접한 정상 조직과 종양이 그러면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되고, 그죠?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들어야 한대요.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들어야 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자, 아까 3번 종양이 계속 자랐죠? 그 뒤에 어떻게 해서 계속 자라면 정상 조직과 종양이 혈관으로 연결 3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종양 속으로 혈관이 뻗어 들어온다? 4번이죠. 아니야, 4번, 5번이구나. 4번, 5번이네. 자, 그렇다면 이제 뭐 이런 거야.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되니까 아마 이 혈관이 산소와 영양분을 계속 공급하는 건가 봐. 그러니까 그거 먹고 계속 부럭부럭 자라나 봐요. 대부분의 암세포들은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뭐예요? V거시기를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에서 이거 봐라.
대부분의 암세포들이 뭔가를 증식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렇다면 이놈은 뭐야? 좋은 놈이 아니네. 그죠? 이것을 분비하여 암세포 주변 조직에서 얘를 혈관 내피의 이것을 증식시킨답니다. 그러면 이놈 별로 좋은 놈이 아니네. 그 다음에 여기에 으로서가 있는 건 방법이라겠죠. 이게 수단 방법입니다. 즉 부위 거시기를 증식시키는 방법을 이용하면 바로 새로운 혈관이 형성되는구나.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부위 거시기가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놈이네. 그죠?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겠어? 이 표적 항암제는 그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 부위 거시기를 제거해야 되지. 그죠? 그럼 마지막 단락이 부위 거시기를 제거하라고 할 겁니다. 그죠? 자, 여기. 자, 마지막 단락 읽고 문제 도전해야 되는데 아마 여긴 미르가 아닐까? 저기 디귿 나왔으니까 디귿이 바로 뭐냐면 부위 거시기 뭐지? 거시기를 진짜 부르네. 부위 뭐야? VGF를 제거해야겠죠? 이거를 뭐 제거 또는 사면시켜야 하는 거겠죠? 자, 마지막 단락 읽고 문제 도전. 두 문제입니다. 두 문제 중에서 60% 이상 틀린 것은 두 번째 적용 문제가 60% 이상 틀렸습니다. 그 놈 맞히면 우리는 대학 가는 거야. 그 말의 전제는 앞에 문제 맞힌 전제 사항에 두 번째 것도 맞춰야 돼. 자, 어디 한번 해보자. 이러한 원리에 적용하여 종양의 혈관 생성을 저지할 수 있는 약제가 있는데 그게 디귿이네요. 그 다음에 이 약제는 인공적인 항체로서, 여기 로서니까, 의로서니까 지위겠죠? 어떤 지위라든가, 신분이라든가, 뭐 자격, 뭐 이런 걸 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공적인 항체의 어떤 지위를 가졌나 봐. 그러면 이제 항체하고는 맨날 나오니까 정리 한번 하고 가자. 자, 항체하고요. 요 반대말이 항원입니다. 항원. 항체가 우리가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가 방어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항원이 침입자 생각하시면 돼요. 침입자.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뭐 근래에 있었던 코로나 같은 경우는 어떠서 코로나가 침입자니까 항원이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사 맞은 게 항체 형성을 위해서 맞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항체가 방어작이고 항원이 침입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놈은 인공적인 항체랍니다. 인공적인 항체니까 바로 뭐야? 아까 혈관 생성을 하는 부위거시기를 방어하는 놈이겠죠. 그죠? 그래서 혈관 내피성 인자, 이거 부위거시기죠? 부위거시기를 항원으로 인식한대요. 항원은 아까 뭐라 그랬어? 얘가 침입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침입자. 인식하여 결합합니다. 그래서 결합함으로써니까 수단 방법이죠. 그러니까 항원과 항체가 결합했어요. 항원, 침입자가 있는데 방어자가 거기에 딱 붙었어. 그러니까 걔가 성장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 혈관 생성이 방해되겠죠. 배 거시기는요, 거시기는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원래는 대장암 치료제구나. 그런데 여러 종류의 암에도, 다른 여러 종류의 암에도 효과가 있답니다. 이거 특이한 거네. 대장암의 치료제로 개발됐는데 대장암 치료는 잘 되는데 다른 암에도 치료가 될 수 있대요. 그죠? 이런 사례들 꽤 있죠. 그죠? 꽤 있죠? 사람들 모발이 잘 안 나서 탈모 치료제 개발하다가 뭐 만들었어? 그래서 뭐 비아그라 만들고 막 이랬잖아. 원래 탈모 치료제에서 뭐 생기기 시작했대요. 그런 식이야, 그런 식이야. 원래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것도 되나 봐. 자, 좋아. 자, 기억, 니은, 디귿이네. 됐죠? 기억과 니은은 모두 암세포의 선택적, 무슨 소리야? 선택적으로 하는 건 표적만 되는 거죠. 얘가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 너 틀렸어.
기억은 디귿과 달리 세포의 증식을 방해한다? 항암제 자체가 세포,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증식하는 걸 방해하죠? 그러니까 이거 아니라 모두입니다. 모두. 니은과 디귿은 모두 변형된 유전자를 죽여버리는 거지. 그죠? 사멸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잖아. 무슨 소리야? 이거 정상적으로 뭘 보고네. 헛소리네요. 그 다음에 디귿은 니은과 달리 한 가지 무슨 소리야? 디귿은 대장암으로 개발됐는데 여러 개가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디귿은 얘는 아니죠. 얘는 여러 개의 암에 된다고 그랬죠? 디귿은 니은과 달리 암세포의 부분의 성장이자 부위거식이죠. 부위거식에만 적용하는 거 맞죠? 정답 5번이었네요. 야우. 자, 돌아다녀 보니까 요거는 잘 좀 맞췄는데, 자, 우리 선배들이 틀렸던 60% 이상 틀렸던 요 놈은 참 많이 틀렸네. 정보 찾아볼게요. 어떤 암세포가 시험관 속에 액체를 넣었습니다. 액체 속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산소와 영양분이 일단 충분하구나. 그죠? 암세포가 자라려면 산소와 영양분이 계속 공급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소와 영양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액체 속의 암세포는 세포 분열하여 1~2mm 정도의 작은 암덩어리로 자란 후 더 이상 증식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러겠어? 액체 속에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하잖아. 그러니까 액체 속에 있는 걸 먹고 자란 게 이만큼이야. 액체 속에 영양분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영양분을 먹었더니 1~2mm 정도 자란 거야. 그런데 같은 종류의 암세포를 실험동물에게 주입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험동물에게 주입했습니다. 그럼 주입된 암세포에선 실험동물의 안에다 쭉 넣었으면 어떻게 됐어? 얘의 혈관이랑 연결되겠지? 얘 봐라. 커다란 종양으로 계속 자랐답니다. 그러면 계속 양분, 그죠?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있는 거죠. 아까 읽어봤더니 계속 공급할 수 있는 건 뭐야? 혈관 안으로 들어와야 되죠, 종양이. 그래서 종양의 일부 조직을 조사해 봤더니 우리 예상대로네. 조직 내부에 혈관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혈관 내부에서 계속 양분을 빨아들이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종양이 계속 자랐죠. 자, 정보 다 찾았다. 자, 그러니까 액체 속의 암세포 A가 있고 그 다음에 B는 뭐냐면 혈관에 집어넣습니다. 자, 요거는 액체 속에 넣은 거, 이건 동물애가 주입한 거죠. 자, A에서 혈관 내피 성장 인자 분비를 통한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죠? 계속 자라지 못한다는 건 혈관 생성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계속 자라지 못했죠. 그죠? 맞는 말이죠. 1~2mm 정도밖에 자라지 못한 거야. A와 함께 비거식의 단백질 액체를 넣는다면 이거 신호 전달을 왜곡해서 세포를 증식한 놈이죠. 그러면 넣는다면 암세포가 큰 종양으로 계속 자란다고요? 얘를 넣으면 신호 전달을 왜곡해서 일부 암세포가 증식하겠죠. 하지만 먹이가 더 이상 공급되지 않으니까 얘도 죽겠죠. 어느 순간에는 암세포가 자랄 수 있겠지만 먹이가 없는 순간부터 얘도 죽죠. 그러니까 여기 계속 자라고 있고는 이 계속이 틀린 겁니다. 그죠? 비거시기를 넣으면 비거시기가 활성화돼서 막 신호 전달을 왜곡해서 암세포를 막 증식시킬 거야. 그런데 아까 영양분을 다 먹고 난 뒤엔 얘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계속 자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B와 함께 이 동물 세포 독성화암제 이놈입니다. 주입한다면 암세포 분열이 억제되겠죠. 당연하죠. 그런데 세포 독성 항암제를 넣으면 어떻게 해서 암세포도 분열이 억제되지만 정상세포도 죽을 거야. 그죠? B가 종양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산소와 양분이 계속 공급되죠. 왜냐하면 혈관 속으로 뻗어 들어왔죠. 그래서 혈관이 이미 양분을 계속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B가 종양으로 자라는 과정에서 암세포의 증식을 유도하는 신호 전달 과정에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개입했었겠군. 그렇겠죠? 동글동글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네. 자,
네, 조금 쉬었다가 다음 거를 또 하도록 하자.